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C타입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한 2주간 알아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B타입 알아볼 거고요. 계속해서 아이와 관계를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뭐 중학교 엄마들은 중간고사 또 닥쳐오고, 그 다음에 영재고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은 영재고 학원 정하느라고 제 방이 뜨겁습니다. 학원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들 많이 내주고 계셔서 아주 아침부터 방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엄청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나 세미나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더 진지하게 할 것들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타입 특징이 있어요. B타입 특징. 우리 B타입의 특징은요, 여러분이 C타입하고 자꾸 헷갈려서 B타입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독서량이 많습니다. 이 독서는 책만 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지도 읽고요. 뭐든지 다방면에 호기심이 엄청 많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무슨 책을 줘도 싫어라 하지는 않아요. 특정하게 싫어라 하는 비문학 책은 지식이 부족해서지 그 책이 싫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좀 재밌고 뭐 이렇게 잡다한 것들을 좋아하니까 아마 과학동화 이런 거 같은 잡지책을 많이 좋아했을 거로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래서 이럴 거야, 쟤는 저래서 저럴 거야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물 탄 듯 누구에게나 두루뭉실 이러니까 엄마가 얘가 뭔가 카리스마도 없고 단호함도 없다. 좀 우리는 그런 말을 아주 나쁘게 얘기하죠. 그냥 본인이 잘 이해하고 참고 있는 건데 미련하다. 막 이런, 우리는 좋은 것도 나쁘게 얘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주 나쁜 단어를 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서 친구들하고 별로 트러블이 없어요. 그냥 이래도 좋고, 얘가 먹자면 먹고 제가 가자면 갈 수도 있고, 너희 집에 가자 그러면 또 다 데리고 와서 냉장고 다 털어서 먹이고, 뭐 별로 아끼는 것도 별로 없고, 친구가 와서 뭐 빌려달라면 잘 빌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보면 이 친구 저 친구 빨간 펜 안 갖고 오면 자기가 또 빌려주기도 하고, 남 신경 많이 써요. 걱정해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A타입 친구가 막 배가 아픈데 말 못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선생님 얘 배 아파요 하고 지 배 아픈 것도 아닌데 나서서 얘기해 줍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청 착해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욕심도 많지 않아요. 욕심 많지 않습니다. 뭐 시험을 봤어? 그러면은 자기는 그냥 2개 틀렸어. 근데 엄마 있잖아. 지연이 있잖아. 걔 다 맞았더라. 뭐 이런 얘기해요. 매를 부르죠. 그럼 엄마가 참고 있던 게 올라와서 너는 뭐 하고 걔는 다 맞니? 막 이렇게 얘기가 하기 시작하죠. 얘는 그런 결과를 바란 건 아니죠. 그냥 나는 2개 틀렸고 걔는 다 맞았는데 진짜 잘 맞았더라, 잘 됐더라, 뭐 이런 얘기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아이가 성경적이죠. 이타적이게 타고난 애입니다. 그래서 그닥 그렇게 꼭 나여야 되는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녀도 자기는 조금 못 알아들어도 친구들이 막 좋다 그러고 선생님 좋다 그러면 그렇구나,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히 느려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얘가 그렇게 좀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잘 따라와요. 학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솔직하게 요즘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앞에서 반짝였던 애보다 뒤에 가서 은근하게 꾸준하게 뭔가 묵직하게 해내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견디는 부모가 있어요. 그 슬로우 스타터한 이 아이를 못 견딥니다. 그래서 얘 아닌가? 얜 여기가 아닌가? 기분 나쁘네? 그거 확 바꾸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처음에 느리면 얘는 그래서 예습을 좀 해두면 좋은데, 모든 요즘 애들이 너무 다 선행을 하기 때문에 예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습은요 그냥 기지개고 시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공부의 완성도를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알아들을만 하면 더 집중해서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A타입인데, A타입은 예습이 필수입니다. 요즘 같은 세대에 기죽으면 안 들어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뒤로 못 넘어가죠. 얘는 다 넘어갑니다. 이해가 돼도 넘어가, 안 돼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물리 시간에 배운 거랑 화학 시간에 배운 거랑 헷갈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써머리를 만든다? 예죠. 누구나 써머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A타입은 자기가 쓴 게 써머리입니다. 자기가 모르면 잘 씁니다. 얘는 안 써요. 대충 씁니다. 여기다 썼다, 저기다 썼다. 연습장도 막 왔다 갔다. 주소 없어요. 주소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요약할 수 있는 거는 좀 요약하는 노트를 만드는 게 되게 좋은 학습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마다 학습법이 틀린데 모두에게 들은 모든 방법 다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는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얘는 워낙 방대한 잡식을 갖고 있는 애고, 책에서 봤든 잡지에서 봤든 내비두셔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얘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물론 잡지를 보다가 다른 것도 보고 불필요한 것도 보고 뭐 쓸데없는 얘기도 막 합니다. 기분 좋으면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 수다를 떱니다. 엄마가 듣다가 그만하지? 그래서 핵심이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을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얘는 말로 풉니다. 스트레스.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면 아이가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자꾸 죽이시면 얘에게 있는 유일한 욕심은 식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어서 풉니다. 그리고 원래 게을러요. 원래 게을러서 C타입은요. C타입하고 B타입하고 헷갈릴 때 하나만 보시면 돼요. 얘는 산만합니다. 근데 정적으로 산만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정신세계가 산만합니다. 수업 듣다가도 딴 생각할 수 있고요. 어딘가로 떠납니다. 애는 앉아서 나를 보고 있는데 유체는 이탈됩니다. C타입이 어딘가로 산만해지면요. 눈동자도 같이 움직입니다. 눈동자는 가만히 나를 보면서 생각만 산만하게를 못합니다. 걔네는 동적으로 산만합니다. 어려서부터 사부작 걸어 다니지 않죠. 주로 뜁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한다.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 지금의 아이를 보지 마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꾸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것만 모아놔서 성숙한 건지 나쁜 것만 모아놔서 월세는 월세인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C타입은 돌아다녔을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유치원에서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자꾸 돌아다닌다고 선생님한테 지적받았을 겁니다. B는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이 한 얘기를 띄엄띄엄 듣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런 게 있어? 난 모르는데? 옆집 엄마한테 듣습니다. 다음날 준비물이 아코디언이라고. 얘는 음악 수업인 건 아는데 아코디언 갖고 오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가만히 앉아서 쉬는 거 좋아합니다. 앉아서 노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수다 떠는 거 좋아합니다. C는요, 나가는 거 좋아합니다. 일단 운동하고 뭔가 액티브하게 뭘 놀길 원해요. 제가 C타입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다가 조금 졸면요, 뒤에 가서 간지럼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간지럼칠 때 몸이 아주 급격하게 아주 과격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때 스트레스가 순간 탁 풀립니다. 그런 놀이를 좋아합니다. 스킨십도 좋아하니까. B는 간접 안 탄 애도 많습니다. B는요, 말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 지금 이거 풀었으면 밖에 나가서 써, 칠판에. 그리고 너가 발표할 거야. 그러면 벌써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발표 좋아하는 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이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무시하지 않고 제가 대답해주고 그러면 한두 끝도 없이 나옵니다. 끊어줘야 합니다. 중간에. 안 그러면 다른 수업이 진행이 안 돼.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은 아이한테 그런 자존감을 줘야 됩니다. 교실 안에서 주는 자존감이 너무 소중해서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댓글에 불이 났습니다. 엄마들이. 저는 학원에 갔을 때 어머니들의 자존감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어떻게 존중받고 있는지를 더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존감이 꺾이는 수업에 넣지 않는 방법은 예습하셔서 아이를 무시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요즘 선생님들한테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업하기 수월한 애들을 좋아하는 건 확실하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집어넣는 일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B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워낙 기본적으로 선합니다. 선해서 창의력이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창의력이라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체크하셔서, 얘는 학원 가서 선생님이 싫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래서 좋고 저는 저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다 떠나면 그래도 선생님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그냥 좋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체크하셔서, 평소에는 이 인성이 너무 전체 인간적으로 볼 때 얘 인생에서는 대기만성형입니다. 나중에 더 잘 되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답답하셔도 항상 2%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딱히 혼날 일은 없는 애인데 뭔가 2% 부족한 그래서 트집 잡을 게 없어서 착한 일 한 것 같고 트집집 받습니다. 친구가 다리 다쳐서 가방 들어다 주고 오느라고 늦었다 그러면 오지랖 넓다고 혼납니다. 그래도 혼낼 게 없으면 양말을 거꾸로 뒤집어 벗었다고 혼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런 단점이 없겠어요. 엄청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책임감이 무척 강합니다. 그래서 회장이나 이런 거 시켜놓으면, 얘가 1학기 회장은 말 잘하고 재밌고 옷도 잘 입고 센스 있고 그래 보이는 C타입이 합니다. 근데 오래 겪어보면 묵묵히 나를 도와주고 따뜻하고
그런 아이죠. 그래서 2학기 반장을 많이 합니다. 책임감이 뛰어나서 반장시켜 놓으면 자기 공부 성적 떨어지는 애가 얘입니다. 그래서 반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가 하고 싶은 거 시키면서 미리 선행하셔서 반장할 때 너무 처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통솔력이 있어요. 그냥 크게 봅니다. 작게 안 봅니다. 저 애가 숙제를 안 해와서 내가 우리 팀이 점수가 다 깎였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선생님한테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애예요.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고 융통성 있고 공감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인내심도 뛰어나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체이탈 일어나니까 공부 바꿔주시면 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할 수 있는 멀티사고가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들으면서 바로 외워야 되는 과목에서는 절대 멀티사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칠판에다 쓰기만 해서 반드시 암기시키거나 아니면은 핵심만 찝어줘야 되는 수업에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화면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러면 굉장히 신세대 같지만 아이마다 틀려요. B타입은 그런 수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그런 수업의 단점은 핵심을 정리해서 외웠냐라는 걸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그런 학원이 본다면 그런 코스를 반드시 넣어주셔야지. 저도 멀티미디어로 수업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학원 강사할 때도 피타고라스 막 이런 것들을 화면으로 증명하는 시뮬레이션으로 강의하는 선생이 지금도 있죠. 수업은 너무 재밌었지만 아이들의 80%가 남는 게 없답니다. 재밌는데 남은 게 없어요.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약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은 그 어떤 수업을 들어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 말 아시겠죠? 모든 수업엔 장단점이 있다. 그런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게 바로 학부모 교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서 있는 교육이라는 걸 만든 거고, 이런 질문들이 거기서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변화 적응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학원을 바꿔도 그닥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선생님한테 말도 잘 걸고요. 같이 온 친구 중에 너 승우 아니냐? 나 아닌데. 와, 너 승우랑 똑같이 생겼다,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애예요. 금방 친해집니다. 먹을 거 주면 친구는 너 이거 먹을래? 할 수 있는 애. 그래서 굉장히 금방 친해지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디테일에서 틀립니다. 디테일에서 틀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학교 시험을 못 봐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그 시험에 맞는 카테고리로 정해주고 좁혀 들어가서 그거에 맞는 거를 정리해서 한 4, 시험 보기 3, 4일 전에는 그걸 눈에 발려야 됩니다. 그래야 딴 생각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다 아는 건데 분명히 풀었던 문제인데 시험장 들어가서 갑자기 거시적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봤던 거를 헷갈려서 사회에서 적용했다 틀려요. 이 놀라운, 근데 이 이유를 들어보셔야 돼요. 화내지 말고. 저는 다 들어봤거든요. 너무 칭찬해 줬습니다. 분명히 이 녀석이 사업을 하거나 나중에 정치인이 된다면 정말 모든 경우의 수를 같이 거시적으로 보면서 아주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아이거든요. 어른이 되면 아주 좋은 성품이지만 이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기에는 옳지 않다. 거를 제가 얘기를 해주죠. 아시겠죠? 큰 그릇의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작은 엄마가 이 아이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눈앞의 것을 이행하지 않는 아이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말도 느리게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얘가 기가 죽으면 정말 말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막 엄마를 쳐다보고 눈을 굴리면서 이러기 시작하면 주눅 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안타깝지만 얘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재밌게 하면서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애입니다. 그런 능력이 나중에 프레젠테이션 능력, 그 다음에 토론대회나 토너먼트 같은 데 나가면 돌발적인 질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C타입의 재치에 C타입이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 물론 똑같은 임기응변 능력이 나오는데 지식이 없으면 성질을 냅니다. C는. 얘는 지식이 없으면 눈을 돌리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모든 아이는 정직하게 키워야 됩니다만 C타입에게 거짓을 가리키시면 많이 내면적으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친구를 도와주지 말라, 너만 생각해라, 이런 말이 얘한테는 독약입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너의 마음은 너무 엄마가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지금은 너에게 요만큼의 시간이 있고 이렇게 설득하시는 게 맞습니다. 컨설팅 오면 저는 B타입은 일단 위인 대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얘가 효자입니다. 이런 아이가 나중에 부모가 왜 자기한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나중에 이해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부모니까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싫은데 아마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오빠를 아들 해갖고 했고 나한테는 좀 서운하게 했지만 나이 들어서 아픈 부모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도 해가게 되고 그리고 재산도 다 오빠 줬지만 또 오빠가 엄마한테 못되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그 나이에 노인네가 너무 불쌍해서 병간호 지금 하시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다 B입니다. 절대 A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A는 미국 가 있겠죠. 그렇게 많은 손해를 봅니다. 사실은 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애들도.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거는 이런 얘기. 이런 게 되게 속상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얘기할 데가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점점 뚱뚱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먹어서 풀고 그래서 더 뚱뚱해지고 친구들이 좋으면 억지로라도 나가서 좀 놀기도 하고 돌아다니고 할 텐데 그러면 점점 집에 있고 누워있고 그러면 점점 뚱뚱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픈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근데 이 아이가 있어야 세상은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욕심 없어서 공부에는 마이너스적인 2%의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면 여러분 그 2%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입사관들도 성적이 99%라서 뽑고 98%라서 뽑지 않겠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 때 보여준 게 인생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아이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가 이제 공부를 못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웁니다.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그래서 제가 B타입은 될 수 있으면은 습관을 들일 때까지 엄마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 아이다. B타입이 착하고 엄마가 이렇게 해라 네 이럽니다.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이 전화 아침에 나갈 때 저기 식탁 위에 티슈 밑에 10,000원 있어 아니면 카드 주죠. 그러니까 너 학원 갔다 오면 밥 먹고 이렇게 하고 숙제하고 그리고 학원 가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정말 선의로 네 그럽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안 해서 뭐야 나보고 또 사 먹으라고 엄마가 뭐 안 해놨어 반찬도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선이 그럽니다. 근데 학교 갔다 오다가 친구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거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먹습니다. 그리고 숙제하려고 했는데 먹으면서 잠깐 TV 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놓쳐서 학원을 가는데 숙제를 안 하고 가서 반밖에 못 하고 갑니다. 그리고 학원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좀 있다가 숙제 안 했다고 혼나죠. 그리고서 뭐 선생님한테 전화 오죠.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은 혼납니다. 근데 얘는 내가 친구하고 놀다 가야지 이래서 지가 친구를 꼬신 것도 아니고요. 밥만 먹으려고 했는데 밥만 먹긴 심심해서 TV를 튼 건데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을 뿐이고요. 숙제는 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도저히 시간이 안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숙제가 안 돼 있으면 뭐라도 뒤져서 막 이렇게 뺏겨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은 복도에서 만난 C를 만나서 서로 베낍니다. 그리고 막 찍어오지는 않지만 선생님한테 와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숙제 못했다고. C는 막 울면서 들어오죠. 뭐라고? 동생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나만 혼내서 뭐 숙제를 못했다. 뭐 숙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집에 손님이 와서 못했다. 막 이런 핑계를 대죠. B는 그냥 몸으로 맞고 때웁니다. 야단을 맞고 때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B와 C가 헷갈렸는데 명확해지네요. 학원 안 다니는 아이인데 서울대 영재원 과학 이걸 지금 여기 왜 하죠? 오늘 성향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주제에 맞는 질문을 하시고 나머지는 단톡방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C타입이 내가 B 플러스 C로 키워지기도 하는 거죠. 예, 엄마가 C일 경우 그렇게 됩니다. 예, 아이들은요 모방을 다 합니다. 그래서 B인데 엄마가 다이나믹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뭔가 빠릿빠릿하길 바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좋은 면에서 따라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나쁜 면으로 따라가면 나빠요. 그래서 B는 제가 맹자가 B였을 것이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B가. 그러니까 A타입 엄마가 B를 키우면요. B가 굉장히 성실해지면서 꼼꼼해집니다. 이런 단점을 많이 극복하게 돼요. 근데 이제 C타입 엄마가 성질이 급하시거든요. 근데 B가 워낙 느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깐에는 기다려준 것 같은데 B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 속도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눈치꾸러기가 됩니다. 그래서 또 배우는 건 엄마가 화낼 때 나도 화내니까 엄마가 좀 덜하더라. 이런 거 배우죠. 화를 내겠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B는 세상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아이고 단 게으릅니다. 압니다. 지나치게 여유롭고요. 받아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있어요. C랑 서서 하려는 게 있어요. 닥치면 하겠지 이런 게 있어. 근데 치면 C는 하다가 안 되면 뺏기기라도 하거든요. B는 닥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설명을 해야 돼요.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했을 때 네 마음이 어떠냐는 걸 잘 가르쳐서 해야 됩니다. 시간 관념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 게 얘예요.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합니다. B하고 같이 학교를 걸어가 봐라.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초 단위로 세라. 그러니까 10분 30초 이렇게 세셔야 돼. 자, 우리가 여유롭게 걸었는데 10분 30초. 돌아올 때도 네가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걸어도 15분이면 오겠네. 근데 얘는 진짜 학교에서 다른 애 다 집에 왔는데 얘는 안 와요. 얘는 학원에 갔는데 학원에 도착이 안 돼요. 중간중간에 뭔가 새는 겁니다. 그 여유로움을 좀 고쳐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네가 이만큼에 올 수 있는데 친구하고 네가 중간에 오뎅을 먹었다. 삼각김밥을 먹었다고 그래도 나는 네가 20분 안에 집에 안 오면 요즘 교통사고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 그럼 얘는 뭐냐면 엄마 마음 아픈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애가 그랬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전화가 왔대. 엄마 나 교통사고 난 거 아니고 지금 집 앞인데 친구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엄마가 자기 진짜 그렇게 다쳤을까 봐 걱정하는 줄 알고 전화한 애도 대단하죠. 그 정도로 굉장히 여유로운 애예요. 굉장히 여유롭고 엄마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선생님이 하는 핵심도 이해 못하고 그 내가 써머리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두서가 없잖아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게 B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글을 써도 그래요. 두서가 없습니다. 글이 굉장히 장황하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써요. 글을 다이어트 시키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조금 엄마가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의 핵심을 다이어트 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키웠으니까 이제 마음은 더 급하니까 그래서 하기 시작하면 큰 소리 나기 시작하면 B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엄마랑은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면 내가 얘기를 이렇게 꺼내면 엄마가 너무 급해. 그래서 핵심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얘가 돌아서면 잘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가 한번 똥꼬집을 부리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하고 왜냐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하시고 이렇게 엄마하고 얘기하는 시간은 따로 그리고 네가 이제는 입시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약간 사무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서로 시간을 아껴서 보고하듯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간략하게 하자 얘기하고 너하고 나하고 엄마하고 딸 얘기는 우리가 일요일 날 몇 시부터 아침 몇 시부터 교회 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갖자. 그래서 너랑 나랑 데이트 시간을 갖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목표의식이 불투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재고를 내가 영재고 가서 이 C타입은 그래 내가 영재고쯤 가야지. 심지어 학원도 내가 이 정도 학원은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입반 시험도 그래 내가 그건 통과해야지.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얘는 없어요. 그 학원을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 학교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가고는 싶어. 근데 또 안 가도 뭐 그렇게 왜 가야 되냐? 너무 커요 꿈이 멀리 있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지. 이런 제대로 된 꿈을 갖고 있는 애야. 근데 그 제대로 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절차를 알려줘야 돼. 근데 컨설팅 할 때도 B는 저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네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되고 싶어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대학을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더 유리해. 이러니까 이래.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애가 이제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번씩은 이렇게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다고 매번 컨설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같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메모하셨다가 제가 했던 얘기를 살을 더 붙이셔서 가족이니까 더 얼마나 친밀하게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렇게 좀 나누시면 좋겠다. 제가 B를 무척 사랑합니다. 우리 주변에 B가 없다면 세상은 정말 좀 삭막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투명한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그때그때 환기가 필요합니다. 계속 번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억력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써머리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정돈 전혀 못합니다. 정리를 왜 하는지 잘 모르는 애죠. C도 사실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고 자꾸 우깁니다. 머리 좋은 C나 B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 그러고 정리 안 하죠, 잘. 그래서 이거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이 탓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정돈하고 정리해 버릇한 애들은요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하냐? 그냥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아이하고 그냥 러프하게 룰을 정하는 거야.
그러면 학원 프린트는 이 폴더에, 이거는 그러니까 큰 거 있잖아, 이만큼 두꺼운 거, 얇은 거 말고 디테일하게 다 쳐다보는 거 너무 힘들어하거든. 그러니까 아니야, 쓰레기 분리통처럼 분리통을 놓으세요. 그러니까 프린트 분리통 이런 식으로, 이거는 쪽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냥 넣어놓으면 엄마가 이걸 보시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정리하세요. 안 하잖아, 엄마도. 하다 안 하다 엄마도 안 하면서 자꾸 애들만 뭐라 그래. 내가 볼 땐 사실 이런 단점을 극복한 어른도 많이 못 만나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은 단점이 있는데 아이한테 그 단점이 보이니까 그게 바로 트리거야. 저 녀석도 나처럼 될까봐 화를 팍 내. 사람은요, 자기한테 단점을 얘기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걸 누가 탁 찌르면, 쇼펜하우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탁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데서 화가 나지? 저도 어저께 좀 화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정말 좀 많이 힘든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해주고 다 퍼주고 얘기하면 귀한 줄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약속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질서 있는 교육에서. 근데 저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예의를 갖춰서 죄송한데 이렇게 하고 개별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속을 못 지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전체가 있는 단톡방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줄줄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방송을 누구를 보고 하고 있지? 여러분이 동생 같고 아직 저보다는 어리겠지만 어른이에요. 어른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언가 말을 하거나 무언가 행동을 하거나 누구하고 약속을 하거나 할 때는, 아닐 때는 그 자리에서 죄송한데 저는 다음부터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면 대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제가 질서 있는 교육도 사실 그냥 컨설팅 한 2명 하면 돼요. 너무 힘듭니다. 3시간 동안. 근데 많은 분한테 혜택 주려고 돈을 쪼갠 거예요. 힘들어요. 그 많은 분 출석 체크도 해야 되고 막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더 못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 알 거예요. 전화 올 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소중하게 생각해야 저도 여러분이 소중해지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 이겨내야죠.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소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상호 간에 유튜브도 만나고 가끔 얼굴 봐도 저도 여러분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말로만 건강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서로 아프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급함을 나타내는 거는 좋은 것이 아니었다. 저도 제가 단톡방에서 나가서 저가 하는 세미나에 다시 오지 말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도 용서가 없구나, 그런 생각에 반성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목표의식, 정리전동 못하는 거, 폭넓은 시간 개념. 그래서 방에서 눈 뜨고 일어나는 연습해야 됩니다. 눈을 뜨면 지체 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에서 화장실까지가 무슨 여행이야. 너무 오래 걸려. 이런 거 다 고쳐야 됩니다. 화장실에서 진짜 오래 있는 거, 이것도 거의 삐입니다. 그래서 다 고쳐줘야 돼요. 화장실에서도 너무 오래 있지 않게. 거기서 안식을 찾거든, 걔네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나 혼자 가만히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예요. 물만 틀어놓고. 근데 그렇게 날아가는 시간들이 다 합쳐져서 입시생이 됐을 때는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져요. 그래서 이 아이는 습관이 다다. C는 뭘로 고친다고 했어요? 사랑으로 고치는 거예요. 칭찬과 사랑 없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이 절대 안 고쳐지는 것처럼 B는요, 습관 없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터 생활 습관부터 공부하는 습관까지를 만들려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만드셔야 돼요. 그 이후는 못 만들어요. 군대 갔다 와서도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거나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뭔가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게 오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타고난 게으름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 아니면 뭐 저거 하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그냥 두면 정말 잘 키워서 정말 대통령 시키고 싶은 애인데, 마을 이장 합니다. 마을 이장.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우리 영재고 대비반을, 그러니까 이 유튜브는 상위권 전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대통령 하고 내려가서 이장 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하다가 마을 가서 봉사하셔도 됩니다. 원래 그럴 애입니다. 의사 하다가 나중에 봉사합니다. 근데 뭐 하다가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습관을 절저하게 들이셔서, 공부에는 이런 루틴이 있다. 그래서 시간도 다 재야 됩니다. 시간을 재도 자기 혼자 재면요, 한계가 와요. 쟀으면 엄마가 들어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식욕 있다고. 먹는 거 좋아하고 엄마가 나한테 말 걸어주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 뭐 딸기도 들고 들어가고 엄마가 채점하면서 아이가 옆에서 쭝얼쭝얼 떠들면 조용히 하지 마세요. 근데 두세요. 떠들게. 그렇게 해야 풀려요. 그리고 틀렸던 거 왜 틀렸는지 옆에다 기록해. 그러면 얘야말로 관리할 때 되게 편해요. 오답 몇 개야? 그럼 불러주고. 엄마 간섭하지 마. 이 얘기 안 나오는 애예요, 원래. 그렇게 관리를 해놓으면 자기가 그 관리를 이제 몸에 배죠? 자기가 합니다. 왜 초사부터 중2까지냐고요? 우리가 상위권이라 그래요. 영재고 입시 안 하고 그럴 거면요. 한 2년만 하면 돼요. 2년만. 근데 영재고는요. 과학고는요. 어떻게 돼요? 학원이 계속 바뀌고요. 공부하는 과목이 바뀌고 루틴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직장 다니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 일찍 퇴근하세요. 승진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 욕심 내지 마시고 그냥 연명하시는 거야. 빨리빨리 와서 저녁에 애 봐야 돼요. 뭐 내가 아는 치과 의사부터 뭐 진짜 뭐 4급 공무원 이런 다 휴직하시거나 사표 쓰시고 하신 분도 많아요. 여러분 영재고는 아까 단톡방에 막 힘들어요 하다가 보내기 좀 보내죠. 애가 뛰어나서 가긴 가죠. 근데 제가 말하지만 대학을 가도요. 이 습관이 어디 안 가요. 대학을 간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들여진 습관과 루틴. 그리고 내가 목표의식을 정확히 가질 때까지 엄마가 옆에서 잔소리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카이스트 가고 서울대 가도요. 군대 갔다 와서 뭐 해야 될지 몰라서 논문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뭐 전과할까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냥 그때부터 자격증 검사합니다. 공부합니다. 뭐 변리사 공부하고 변호사 공부. 막 이상한 거예요. 로스쿨 공부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뭐냐면 왜 왔는지 모르는 거야. 목표의식이 없어. 부모가 줘야 될 거는 정말 그거부터라니까요. 네가 왜 영재고에 가는지. 가서 뭐 할 건지 가서도 신경 쓰셔야 돼요. 내가 애들한테 꿈을 주고 싶어요. 뭐가 더 현실적인지 어디 가면 뭔지 그게 다 틀립니다. 성향마다. 연봉 높다고 자꾸 얘기하면 누가 좋아해요? C가 좋아하죠. C는 현실적입니다. A도 그거 중요해요. B는요. 비전을 줘야 돼요. 얘 어려운 애입니다. 그런 면에서. 얘가 지 스스로 뛰려면은 뭔가 자기가 보람을 느껴야 돼. 그러니까 루틴에 의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얘는 대학 가서 막 학생회장 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자기 포부가 큽니다. 점점 커져서 이 그릇에 담기 시작하면 좋은 것이 담기면 좋은 큰 그릇이 되고요. 나쁜 것이 담기면 나쁜 큰 그릇이 됩니다. 안쓰럽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뜻이 거꾸로 얘기하면 위기를 모면하는데 잘 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만 그래요.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좋게 지내자는 뜻이에요. 그거는 엄마 화내지 마시고요. 저랑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 뜻입니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안 갔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덤벼야 돼요. 지금 네 루틴을 만들지 않으면 너 고이 가서 힘들 것 같아. 엄마가 그동안 말로만 했지 너랑 같이 뭐가 힘든지 언제쯤 네가 지치는지 솔직한 집중력은 어디까지인지 이거 풀다가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거 말 못할 사연들을 듣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말이 많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을 자신을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열심히 배운다. 비밀번호 공유. 단톡방 위에 떠 있어요. 유튜브 더보기 보면 떠 있어요, 여러분. A타입인데 본인은 선택적으로 B인 척 하느라 힘든가 봐요. 당연하죠. A타입의 이기적. 다음 시간에 또 이제 A타입 얘기를 이렇게 섞어서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근데 A타입은 얘는 이타적이 A타입하고 B타입의 극명한 차이점은 얘는 이타적이고 A타입은 약간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걔는 자기 중심으로 봅니다. 얘는 주변 중심으로 봐요. 그 차이 때문에 어렸을 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A입니다. 전 A가 오면은 청소년기에는 충분히 이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충분히 이기적일 권리가 있다. 너만 생각해도 된다. 그럼 애가 씩 웃어요. 괜히 꿈도 의사가 되는데 뭐 아픈 사람 도와주고 뭐 그게 A한테 맞아요? 아니요. 의사가 되는 게 자기한테 딱 맞을 것 같아. 전문직 갖고 남한테 이러다 저러다 소리 듣지 않고 내가 똑바로 환자 고치려면 내가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게 맞는 거야. 그리고 그냥 없이 살지 않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나 살 만큼 살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걔한테. C는요 명예로 합니다. 의사 되면 멋있어? 의사 멋있잖아. 뭐 이런 거예요. B는 진짜로 남을 돕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성향을 보면요 자소서 쓸 게 저는 보였어요 옛날에. 성향이 어긋나게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MI 면접 이런 것도요 교수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도 애들 보면 어떤 스타일인지 보입니다. 가치관이 어떨지. 근데 답을 이상하게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자기 생긴 대로 하는 거예요. 단 성숙해야죠. 거기서 성숙하면 돼요. 그러면 답이 달라집니다. A답이 B가 되는 게 아니고요. B답이 A가 되지 않아요. A다운데 더 성숙한 A답이 나와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 학급에서 아까 무슨 얘기 하다 왔어? B인 척, 그러니까 B의 착한 거를 A한테 강요하거나 양보하는 거, 배려심, 리더십 이런 거를 A한테 강요하시면 얘는 타고났어요. B는 리더십. 얘는 힘듭니다. A가 속으로 생각해. 나도 못 먹는 걸. 내 것도 못 챙기고 있는데 뭐 저건 내가 아끼는 건데 그 시간에 내 거 하고 싶은데 왜 애한테 봉사를 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상한 겁니까? 아닙니다. 걔는 걔대로 걔는 유도리 없고요. 정직하고 성실하잖아요. 얘네들은 불성실합니다. C하고 B는 불성실해서 성실 가리키려면 엄마가 고생을 해요. 다 장단점이 있고요. 나에게 있는 아름다운 열매 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한테. 그리고 걔한테는 없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열매가 뭔지 보시고 두 분이 주는 거지 옆집 애 걸 뺏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옆집 애랑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걔 엄마가 당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장점을 잘 보세요. 그 아이에게 있는 장점을 잘 보고 그리고 아이에게 없는 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 주시면 돼요.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나에게 없는 게 있다. 내가 줄 게 하나도 없네. 반성하셔야 돼요. 학급에서 좀 소외되는 친구가 내내 신경 쓰이 집에 오면 그 맞죠? 이게 B예요. 이게 그래서 자소서에 에피소드가 나오고 이걸 알아주는 선생이 B면 반드시 써줍니다. 본인 할 일 잔뜩 밀렸는데도 그렇습니다. 이걸 갖고 싸운다는 게 마음이 불편하죠. 특히 크리스찬은 미칠 것 같을 겁니다. 감사하면서도 미칠 것 같죠. 이 험한 세상에.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너무 신앙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하든 말든. 쓸데없고 공부할 시기에 감정 소모적인 것 같아 답답하네요. 신경 쓰지 말라고 하기도 아닌 것 같고. 큰나무님 확실하게 확 도와줄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은 본인 힘으로 하면 노가다가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럼 이장님 한다겠죠. 그래서 대통령 시켜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타까움을 외면하지 못한다면 제도를 바꾸는 거죠. 얘가 반장해야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줄지 제도로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 같이 십시일반 돕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본인 혼자 너무 희생하잖아요. 엄마가 쉬고 아이가 삐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럼요. 이거 되게 힘듭니다. C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120km로 달리는 자동차고 쟤는 관광열차다. 쟤는 다 보고 와야 되는데 나는 앞만 보고 달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도를 늦추셔야 돼요. 내 속도를 늦추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엔 아이 속도하고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걷고 있다는 걸 애가 알면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씩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야, 너 빨리 안 와? 난 지금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말로 될 거였으면 다 됐어요. 안 됩니다. 제가 전형적인 B고 아이는 저 때문에 B. 그렇죠. 이 큰 A인 것 같아요. 이제 공부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 이렇게 두루뭉실 물어보는 게 B의 특징입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루 종일 걸리니까 이러면 컨설팅 받으러 오셔서 저랑 1시간 반 동안 단독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B타입이요. 황소 다닌다고요? 점점 조금씩 문제 해결돼요. 그렇죠. 얘는 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보다 높반 가도 되는 게 B예요. 머리가 된다면요. 지금 얘기하는 건 다 머리가 되는 얘기예요. 근데 C는요. 전투의식이 있어서 가긴 가는데 그렇죠. 금방 지치니까 너무 높은 반에 습관이 안 잡혀 있으면 공부에 한 루틴은 B건 C건 다 잡아야 돼요, 여러분. 루틴 없으면 나중에 중1, 중2 가서 높반이라는 거 있잖아. 도전이 안 돼요, 잘. 지쳐서 떨어져. 성실성도 부족해서.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B의 장점을 잘 이해하시고 여기에다가 하나씩 아이템을 얹으시면 돼요. 그러면 B는 바이올린도 나가서 상 타오고요. 여러분 놀랍죠? 성대경 씨도 금상 타는데 막 이런 애가 있어, 6학년에, 5학년에. 결국 걔가 의대가 또 영재고 가서 또 수능 성적 안 나오면 수능까지 해서 꾸역꾸역 해서 또 의대도 간다고. 엄청 착해. 자, 수준 낮은 동네 누태학원에서 수월하게 하는 게 맞을까요? B타입에게 추천 주는 대안이 학습법인. 학원은 B타입의 학원은 그냥 아무 데나 다 맞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잘 보세요. 애를 보지 말고. 애가 잘하냐. 그러니까 그 학원이 정말 타이트하게 잘 하는지 테스트, 일일 테스트 꼬박꼬박 보고 문자 날려주는지 약한 부분은 어디니까 이런 부분을 뭐 이렇게 하셔라 라고 문자 주는지 학원이 문제지 애는 문제 없어요. B는 어디 가도 적응한다니까요. 불리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불리하고 아니고 어디 있어요. 루틴만 만드시면 되는데 늘 얘기했지만 그냥 엄마가 원하는 1등을 찍진 않아요. 예, 3등 찍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 단 얘가 다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언젠가는 이게 분명히 빛을 낸다니까요.
여러분 1등을 한 군데서 찍는 애가 있고요. 3등을 5군데서 찍는 애가 있어요. 사춘기 B타입은요. 일단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대화 많이 하셔서 푸셔야 돼요. 애 맞춰서 느리게 걷고요. 꼭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가면은 의자 먼저 차지하고 빨리 와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애랑 천천히 들어가서 천천히 걸으니까 자리가 없네. 그냥 애랑 같이 느끼시고 엄마는 뭘 느끼고 하는지를 그냥 아유 사춘기 될 때까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너무 곤란해. 그쵸. 6학년 아이인데 본인 할 일 체크하면서 챙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말하면 다 듣는다니까 얘. 야, 너 이제부터 수영 다녀야 돼. 그럼 수영 다녀 얘. 언제 안 그랬어 얘가? 너무 착하고 그냥 다 들어주니까 정말 엄마들이 뭐 승질 내고 삐지고 이러는 애 두고 얘만 혼내. 만만한 게 삐야. 만만한 게 삐야. 학원에서도 그럴까? 그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학원에서 존중 안 해. 내가 존중하지 않은 자식 남이 존중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이를 존중하고 말하는 거 습관 들이셔야 돼요. 다른 엄마 앞에서 아이고 얘가 그렇죠. 뭐 아유 쟤는 그냥 그래. 뭐 형만 하진 않아. 그냥 고만고만 하지. 막 대놓고 막 그냥 엄마 마음 다 이해해주고 뭐 엄마 조금 아프면 가서 약 사온다 그러지. 뭐 지가 청소한다 그러지. 뭐 뭐 아빠 오면은 지가 밥 차려준다고 설치지. 애가 아무래도 착하긴 착하거든. 그리고 뭐 화내도 좀 이따 풀어주면은 그냥 뭐 부부 싸움 해봐. 애가 막 아빠한테 가서 아양 떨고 엄마한테 가서 서로 화해하려고 별 오지랖을 다 떤다고 얘가. 그래서 만만하시죠? 이게 쌓이고 쌓여서 그게 다 살돼 살 무기력해져. 왜? 애썼어 마음 주고 세상에. 근데 결국 돌아온 거는 그런 거야. 애 우울하게 만들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엄청 착한 애야. 막 반장시켜야지 이런 애. 칭찬도 해주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엄마의 답답함을 솔직하게 얘기해. 친구처럼. 얘는 친구가 될 수 있는 애야. 좀 있으면 엄마보다 어떨 때 이렇게 제가 나 고등학교 가봐 대학 가봐 언니 같아. 그치 언니야 얘. 그만큼 포용력이 커. 그리고 엄마를 절대 버리지 않아. 아빠도. 걱정하지 마. 그렇다고 함부로 하지 마.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 미안하지 않게 지금 잘해. A타입이라 자기중심적인 면이 많이 보여서 칭찬도 자제하고 예의 바르게 하지 말라고요. 괜찮다고요. 대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이런 애들도 돌아봐. 네가 이거 다 되고 나면 남는 거 있으면 이 친구도 줘. 이렇게 얘기하세요. B타입 요즘 최대 고민인데 소장님 딱 잡아주는 노트 정리. 아이와 자꾸 트러블이 돼. 그러니까 솔직하게 설명을 잘 안 해서 그래. B타입하고는 대화를 많이 내가 이 질서 있는 교육하면서 내가 첫 수업을 했는데 엄마들이 집에 가서 애들을 못 다뤄. 얘기를 하라니까. 얘기하셔야 돼. 그래서 성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 성향지 나눠줬으니까 그거 갖고 자꾸 대화하고 방송도 같이 보세요. 꼭 무슨 정보는 엄마가 독점하려 그래. 그리고 나서 애한테 잘난 척하려 그래. 같이 봐. 어떤 애가 이걸 보고 울었대잖아. 여러분도 같이 보고 내가 저 선생님과 같이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걸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 뭔가 좋은 걸 만들어 주려면 내가 엄마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나도 너 학원 다니듯이 숙제야 도와줘. 이렇게 하면 B는 다 해줘요. 나이 많아도. 네. 말을 잘 들으니까 정말 사소한 거 계속 찾아내서 혼내. 그러니까 혼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엄마가 아니에요. B는 별로 혼낼 일 없는 게 맞아요. 없습니다 별로. 네, 엄마 이거 힘들어 이렇게 하면 좀 도와줘. 그럼 해요. 그래서 B랑 C랑 헷갈리죠. C도 엄마 좋아해서. 엄마 싫어하는 애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유난히 C가 좋아한다. 집착할 정도 이런 얘기고 B는 볼고도 다 좋아해요. 친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죠. 말을 잘 들으니까 정말 사소한 그쵸? 제가 위로받고 눈물이 납니다. 그쵸? 여러분 B 엄마 많아요. 저한테 좋아요라도 하나 더 보내주려고 노력하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나 알아요 그 사람들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뻣뻣하게 하는 거야. 세상은 B가 있어 따뜻하다. 힘내세요 B 엄마들. 대신 당신들이 얼마나 우유부단한지 그리고 계획성 없는지 그리고 학원에 가서 설명만 듣고 빨리 판단 안 하고 우유부단해서 늦게 보냈는지 어떤 걸 공부 시작할 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애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시기 놓친 거 많은지 내가 안다고. 그 단점이 있다고. 알겠죠? 그리고 너무 세게 얘기하는 A타입, C타입 엄마들한테 너무 끌려다니지 마시고 스스로 자존하십시오. 스스로 공부하시고 본인이 꼭 실천력 있는 엄마가 돼서 아이한테 그 성품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라고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획성 없고 우유부단한 거 고치셔야 돼요. 게으른 것도 고치셔야 되고요. 알겠죠? 애가 공부하다 말고 조용해서 가보니 키우는 거북이 밥 주면서 그렇죠. 답답해요. 네, 맞습니다. 거북이를 공부방에 두지 마세요. 네, 아이도 엄마도 상처 많이 받아요. 아이도 엄마도 A면 아이가 상처 많이 받아요. 맞습니다. A 엄마 자기가 다 만든 게 아니에요. 본인도 엄마의 칭찬과 격려로 만들어진 좋은 성품이고 습관이고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하나도 없고 막 이러면 한다고 뭐라고 하고 이면서도 조용하기만 하고 이러면 또 뭐라 그래요. A 엄마도 완고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고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B타입 성향에 가까운 학생입니다. 빡센 수학학원 다니다 심화 집중하고 싶다고 소형학원으로 옮겨줬더니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예, 빡센 데 가고 싶어 하면 보내세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핸드폰 이런 거 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너는 엄마는 괜찮은 엄마고 싶어. 애가 그랬는데 B가 둬가지고 지금 핸드폰에 빠져가고 영재고 합격하고도 고민하는 엄마들이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야.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정직한 애라. 근사한 엄마, 아이에게 핸드폰도 쥐어주는 엄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애가 그러면 그렇게 해. 빡센데 보내. 지금 지가 볼 때 안 되겠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좀 아이가 얘기하면 들어. A가 얘기해도 듣고 B가 얘기해도 듣고 C가 얘기해도 듣는 척이라도 하고 좀 그래 봐봐. 과학 포트폴리오 고견을 여기서 어떻게 다 얘기하니? 동영상 봐요. 보면 알지? 통합과학까지만 하고 학교 내신 학교 어디로 갈 건지 생각해서 선택하라고 다 찍어놨잖아요. 그쵸? 자, 단톡방 엄마들이 준 질문을 이게 이제 특권이지. 하고 가야지. 시간이 얼마야? 한 4분. 요즘 시간 너무 잘 맞춰. 그죠? 늦은 시간이지만 질문 드려요. 아이가 노래 들으면서 풀어도 공부가 잘 된다고 항상 노래를 틀어놓고 공부합니다. 이게 B의 특징이에요. C도 이러는데 C는 진짜 공부에 맛이 들리면 안 들려요. 틀어놨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B도 슬로우 스타터라 듣다가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면 왔다 갔다 해요. 제일 좋은 거는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가사가 있으면 아무데도 헷갈립니다. 옛날에는 영어 잘 못하니까 팝송이었겠죠. 요즘은 영어 잘해서 팝송도 들려요. 여러분 그냥 음악만 있으면 되는 거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애들 이것 때문에 싸우지는 마세요. 싸우지는 말고 듣다가 안 들으면 끄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타입 애들은 유행을 탑니다. 귀에다가 콩나물 끼고 다니는 게 멋져 보이면 끼고 다니죠. 음악도 안 들어도 끼고 다니고. 그냥 폼생폼사니까 넘어가셔야지 그거 일일이 다 지직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엄마도 같이 따라하면 돼. 엄마는 뭐 들어? 아니야. 네가 하니까 따라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럼 재밌게 웃고 그냥 그러다가 엄마 왜 뺐어요? 유행이 지난 것 같아? 그럼 빼고. 뭔가 이제 좀 아이하고 싸우지 말란 말이야. 내 얘기는. 그냥 걔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면 유머러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친한 수학학원 원장은 중등부터 학원을 보내야 한다고 오프라인 쌤이 문제 푸는 걸 봐야 한다는데 이거 오프라인 쌤이 문제 엄마가 문제를 지금 못 풀 경우의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글쎄요. 신뢰가 쌓인 아이가 엄마한테 풀이 과정을 속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풀이 과정이 너무 길거나 짧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타입은요. 풀이 과정을 쓰긴 씁니다. 그리고 줄여주면 줄여주고 암산을 가리키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B타입은 사실 훌륭해요. 여러분. 시킨 대로 하니까. C는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틀리는데 길어요. 그래서 줄여야 됩니다. 경시도 마찬가지예요. 경시 노트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풀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학원이 따라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A타입은 풀이 과정이 길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줄여주는 다이어트 풀이법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어렸을 때 쉬운 거 할 때 해놓으면 그 습관은 어려운 걸 해도 쉬운 걸 할 때 습관이 들으면 어려운 걸 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트를 정리를 하는 걸 꼭 보셔야 돼요. 풀이가 없으면 C타입 점이라도 찍으라 했잖아요. A는 너무 씁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도 되겠지, 이거 없어도 되겠지, 다음번엔 5줄로 풀자, 이걸 하셔야 돼요. B는요, 그냥 뭘 해도 다 따라합니다. 단, 두서 없이 여기저기 쓰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쓴 거 기록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푸는 걸 보는 건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공수 1, 2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경시 들어가야 푸는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A급을 풀어왔는데 그 풀이 과정을 좀 바꾸는 거. 연산은요, 제가 저학년 컨설팅 하러 어차피 오시는 분들 있어요. 오지 말래도. 그러면 봅니다. 연산은. 근데 연산법은 정말 다 엉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제가 그래서 저학년은 질서 있는 교육을 만약에 만든다면 연산법부터 가르칠까 생각 중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가르칠까? 암산을 하려면 몇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중고등학교 넘어가면은 3자릿수 넘어가는 답은 심지어 2자릿수 넘어가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 때만 긴 연산이 나옵니다. 대신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분수가 제일 중요하고 항상 그래요. 미분도 분수잖아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분수예요. 분수가 나오면 애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분수의 의미를 정확히 가리키면 되는 거, 그 정도. 좋은 학원 다니는 거 좋죠.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도 좋고 그걸 뭐라고는 안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다.
그 챗GPT 이런 거 있잖아. 물어보면 막 가르쳐줘. 자, 셀공 해도 됩니다. 셀공 할 때, 지금 셀공 얘기하는 거예요. 셀공 할 때 성향별로 C는 셀공과 학원을 겸하시는 걸 전 추천해요. 왜냐면 셀공 하시려면 단체 그룹 수업이라도 해야 돼. 친구 없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B도 완전 혼자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성이 뛰어난 아이들은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섞으셔야 돼요. 셀공이라는 게 막 다 진짜 막 인강 보고 혼자 철저하게, 이 A는 가능합니다. A는 가능합니다. 이 아이도 셀공 가능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섞으셔야 돼요. 방학 때만 특강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주말반을 겸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짜리 그룹 수업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횟수가 적고 자기 공부가 많은 걸 선택하시는 게 저는 앞으로의 인재를 키우는 방식이다. 학원에 몽땅 다 맡긴다.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 영재고 합격자 어머니들한테 설문 받고 있거든요. 예, 홍콩하신 것들 굉장히 많아요. 괜찮습니다. 지방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가 뭐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엄마 아이 성향 잘 이해하시고 사이 좋고 습관 잘 들이시기 바랍니다. 중2는 이미 던져진 주사이지 이제. 그치? 지금부터 잘 입시 준비하면서 고칠 건 고치고 아이한테 맞춰서 하시고 초등학교 어머니들이나 중2는 할 수 있어. 중2 돼서 못하면 중2 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고치셔야 중2가 수월합니다. 중2 때 잘 해내면 여러분 영재고 가서 정말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셀공 반드시 엄마가 뭐다? 원장이자 멘토예요. 엄마가 계획을 짜셔야 돼. 안 해 계획이. 그냥 과외 선생님 오시면 과일 내놓고 너무 유명하신 선생님이 맡아줘서 감사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우 전 선생님만 믿죠. 알아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웃기지 마. 여러분은 자기 딸인데도 알아서 잘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하고 딱 맞는 애를 보낸 거야. 네가 잘 키워줄 줄 알아. 이러면 잘 키워집니까? 여러분이 뭘 공부할 거며 언제까지 기간에 얼마만큼 할 거며 하루에 숙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애니까 혼자서 공부 이 정도 하는 애니까 어느 정도 양으로 나갈지 실라부스 다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짰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교재는 뭘로 할 거며 이거를 하는 이유는 화학 올림피아드를 일반 화학을 들어가기 전이라 정리하려고 하는 거라며 이 얘기를 쭉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드린 실라부스의 막을 수정하셔서 저한테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오늘 첫 수업 해보시고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딱 해야 돼. 그래야 엄마 우습게 안 보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2번 정도 수업하고 나면 선생님 보실 때 아이 성향이 어떤가, 집중도는 어떤가, 항목도 만들어. 집중도, 과제 완성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다 떠다녀 인터넷에. 이런 건 어떤가요? 체크하고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아이한테 뭐라고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도 다 받아. 과외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그냥 선생님한테 턱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 가서 실장들한테 우리 애는 어떻게 공부할 거며 실라부스가 어떻고 다음 목차가 어떤데 안 줘. 이상한 학원인 거야. 그러니까 욕할 자격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과외를 있다고도 하는데 여러분이 애 공부를 플랜도 안 짰고 하는데 어떻게 학원 가서 욕할 수 있어. 여러분이 플랜을 갖고 가서 있어 보이게 딱 얘기하라고. 그러면 플랜이 없으면 물 1, 2를 다 한 개 되나요? 아니면 빠지는 단원이 있나요? 나중에 일반 물리 갈 때 이렇게 공부해도 되는 건가요? 들어가기 전에 뭘 심화해야 되나요? 물어봐야지. 그러면 실장의 태도가 바뀌어. 내가 왜 이 강의를 다 찍어놨어? 여러분 학원 가서 기죽지 말라. 좀 봐. 좀 보면 실장이 뭐라 그러면 여러분 한술 더 뜰 수 있어. 그럼 기죽어 걔. 왠지 알아? 지들이 알아. 큰애가 영재고신가요? 저희 사촌 언니 애가 지금 영재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쫓아다녀서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해. 그럼 절대로 함부로 못할걸? 아니 자기의 딸랑 하나 영재고 보내놓고 그래놓고 뭘 안다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애 한 명 키웠다고 세상을 다 알아? 근데 여러분은 세상을 다 아는데 자기 애 하나도 못 키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일단 보내고 나서 욕하자고. 알겠어요? 열심히 잘해서 과학고도 보내고 자사고도 보내고 마지막에 정말 훌륭해서 아이가 나랑 같이 하와이 가는 아들 알았죠? 하와이 가서 엽서 보내는 애 말고 나랑 같이 가는 아들, 딸 이게 성공이야. 아시겠죠? 그런 일은 없다고? 너무 잘 키우면 마음은 전해져. 며느리가 잘 들어야지. 딸이 있어야 돼, 딸. 딸은 모시고 가더라. 아들만 있는 우리들 언제 따로 모임을 만들 날이 있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질문 더 받을 거니까 B타입, C타입 막 섞여 있어도 질문하시고요. 질문 받고 그 다음 시간에 A타입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나 좋아요와 댓글도 좀 달아. 너무 썰렁해. 방송에 이렇게 뜨거운데, 단톡방은 그렇게 뜨거운데, 나는 좋아요도 몇 개 못 받고 댓글도 없다. 안녕.